무한급수. 무한급수. 무한급수라는 것은 합할 거예요. 근데 아주 많이 합할 거예요. 무한대로 합할 거예요. 그 소리거든요. 씁니다. 무한급수. 정의부터. 이 정의가 아주 중요해. 이거를 잘못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용 문제 나오면 이제 손을 못 댑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돼요.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3 따박따박 썼겠죠? A의 n까지 더하는 것을 우리는 SN이라고 불러.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SN이라고 불러. 근데 그거를 무한대까지 합하겠다는 소리야. 더 합하겠다는 소리야. 얘를 이렇게 쓰기로 마음을 먹어요.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S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구나. 이해되죠? 왜냐면 끄트머리가 무한번째까지 간다는 소리니까 A1부터 무한대까지 가겠지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얘도 보면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뭐라고요? 일반항. 그 일반항의 모습이 단순 일반항이 아니라는 소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 이런 거 있죠? 얘를 우리는 단순 일반항이라고 부르자. 한번 읽어보세요. 단순 일반항. 단순 일반항. 얘는 지금 뭐냐면 수열의 합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반항이라는 소리예요. 걔를 우리는 급수형 일반항이라고 부르자. 다시 따라해봅니다. 급수형 일반항. 급수형 일반항.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S의 1, 이 수열의 두 번째 항은 S의 2, 이 수열의 세 번째 항은 S의 3 이랬을 거잖아요. 수열을 하나씩 찍는 거예요. 하나씩 찍는데 첫 번째 항은 A의 1일 거고 두 번째 항은 A의 1에다가 A2를 더한 거 이게 두 번째 항이라는 소리고 세 번째 항은 A의 1이랑 A의 2랑 A의 3 이게 세 번째 항이라는 소리고 나열을 했어요. 나열을 해보면 무한번째항이라는 것이 S의 무한대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냥 이렇게 쓸게요. S의 무한대. 얘가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쭉 가서 A의 n을 넘어가면서 계속 더했겠죠.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무한번째항을 연구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항, 무한번째항 얘를 연구하는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를 표현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결국 수열의 극한, 무한급수라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 얘도 수열의 극한이다. 다만 일반항의 모습이 급수형 일반항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돼요? 그래, 이런 뜻입니다. 자, 1번 표현을 보러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죠? SN이 있어요. 문과는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이과는 수리논술에 턱하니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3학년 애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이 무한급수 쪽 논술하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봅니다. 얘가 일단 SN이라는 걸 시그마로 표현을 해.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라 쓰면 이게 SN이잖아. 그렇죠? 이게 SN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리미트를 때려. 그러면 같은 표현. 됐죠?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고 시그마 입장에서는 K가 변수야. 리미트 입장에서는 N이 변수야. 그러다 보니까 너는 K가 변수고 너는 N이 변수고 귀찮잖아요. 귀찮아서 그냥 통합하기로 해요. 이렇게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쓰자. 뭐 이것도 납득이 되는 것 같아. 합하기는 합하는데 무한대까지 합하라는 소리니까 A1, A2, A3, A4 쭉 가서 A의 무한대까지 합하세요. 그 소리가 그 소리잖아. 이해됐죠? 미적분 원 과정에서 전반부에서는요. 얘랑 얘를 많이 보게 될 거야. 이 두 개를 많이 보게 되고 후반부 접분 쪽에 가게 되면 이쪽을 좀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구분은 지어야 돼.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일반항이고요.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일반항이에요. 근데 무한급수 쪽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항 요 새끼는 말이다. 급수형 일반항이라는 소리고 시그마 입장에 다루고 있는 일반항은 단순 일반항이라는 소리예요. 두 개가 약간 달라. 두 개가 약간 달라. 다르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 무한급수의 값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SN을 구한다. 두 번째 그 값을 구한다. 두 개겠죠? 스테이지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SN을 구한다야.
이게 무슨 소리야? SN을 구한다. 못 갈 수도 있거든요. SN을 구한다. 이 SN을 구한다 할 때 이 SN을요. 무한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 입장에서는 n번째 항까지 합하는 것은 일부분이잖아요. 일부분이어서 얘를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에 다 있는 얘기예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일단 부분합을 구해. SN을 구했죠?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뿌렸을 때 SN을 구하러 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실력이 갈려요.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SN을 구한다, 부분합을 구한다, 극한값을 구한다. 근데 SN을 못 구하면 어떡해? 집에 가야죠. 그렇잖아요. SN을 못 구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강한 애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로 갈려요. 여기 있는 게 첫 번째, 수열의 합. 계산 가능한 경우. 두 번째, 좀 어렵다. 수열의 합. 제대로 해야 돼. 계산 불가능한 경우로 갈려요. 그러니까 보통 수능이랑 내신 문제는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전부 다. 수능 문제는 전부 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조금 센 학교 내신 문제나 논술로 가잖아요.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이화여대 문제 봅시다. 리미트. 풀라는 얘기는 아니야. 구경을 한번 해봐. n분의 1에다가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쭉 가서 n분의 1 극한값을 계산을 하래. 근데 여기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일반항이었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단순 일반항이 아니지. 수열의 합으로 표현되는 일반항이잖아. 이거를 급수형 일반항이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 수능을 보고 내신을 보는 기초 단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얘가 왜 0인지는 이 답이 0이거든요. 왜 0인지는 못 밝혀. 증명은 지금 못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0일 수도 있겠다라고 감은 찾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요. 여기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n이 100이었대. n이 100이었대. 여기는 분모가 100이지. 얘는 1분의 1부터 따박따박 늘어나면서 100분의 1까지 가는 놈이다. 근데 정말 작아지는 놈이 더해지고 있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n이 100이었다가 200으로 이렇게 흘러갔대. 이렇게 다다르는 지점이 100이었는데 200으로 흘러갔대. 얘는 스타트가 100이었잖아. 200이 되면 분모가 200이 되는 순간 2배로 나누는 거지. 반땅 때리는 거잖아 지금 200으로 되는 순간. 근데 여기는 말이다. 1분의 1서부터 100분의 1까지 더했지. 그 다음에 200까지 간다는 소리는 101분의 1부터 200분의 1까지 더 더한다는 소리지. 근데 정말 코딱지만한 거 더하지 않니? 그러지 않겠니? 그러면 이 늘어나는 것이 코딱지만큼 더해지고 있는데 이 새끼는 막 숫자가 막 커지다 보면 반땅 때리고 4배 때리고 8배 때리고 이렇게 갈 것 같지 않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잖아요. 얘는 코딱지만한 게 막 늘어나고 이쪽에 막 2배 때리고 막 분모에다가 4배, 10배, 20배, 10,000배 이랬을 거 아니야. 숫자 커지면 1조 한번 생각해봐요. 1조. 1조였다가 2조로 간대요. 확 많이 큰 수로 눌러버리잖아요. 여기는 코딱지만한 게 더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엄청 큰 거분에 작은 거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0일 거야 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0임을 보이세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센 학교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 계산 불가능한 경우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거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건데요? 시가만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애들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 무한급수를 구한다?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를 해요? 부분합을 구한다.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한다. 근데 부분합을 구할 때 SN이 말이다. 수열합이 계산 가능한 경우가 있고 계산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 보통 이쪽에 포커스가 있다. 일로 가는 순간 이제 망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됐죠? 수투 시간에 얘를 정리한 적이 있었어.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한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수투 망하면 미적분은 망한다니까요. 자, 첫 번째로 갑니다. 자, 수열합이 계산 가능한 경우. 첫 번째는 시그마 공식을 쓰는 경우. 공식을 쓰는 경우. 여기에 있는 시그마 K 제곱 같은 경우 보면요. 이게 공식으로 안 외우면 증명하기가 되게 힘들었잖아. 이게 K 더하기 1의 세제곱에서 뭐 K 세제곱 같은 걸 빼서 증명을 했었거든. 지우기 작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지우기 작전이 있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됐죠? 두 번째는 조금 세분화해서 할게. 몇 급수 얘기를 좀 세분화해서 할게요. 시그마에다가 2의 K승 형태.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을 유도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공비 곱하고 뭐 빼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등비수열의 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차수열이랑 등비수열이 곱해지는 형태도 있었어요. 이거 무슨 급수라고 불러? 몇 급수? 그거라고 부른단 말이야. 몇 급수도 되게 독특한 유형이었죠. 공비를 곱한다. 한 칸 오른쪽에 쓴다. 뺀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아니다. 전부 다 무슨 작전이에요? 지우기 작전. 지우기 작전인 거예요. 한 칸 또는 두 칸 정도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막 지우기 작전을 하러 가는 거였었거든요. 그럼 이 지우기 작전 하는 것이 스킬이 몇 개 있었어요. 시간이 충분합니다. 깜짝이야. 너무 많네요. 미화. 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나랑 안 했던 사람이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우기 작전을 저기다 쓸게요. 저기다. 여기 안 될 것 같아. 여기 안 되거든요. 지우기 작전 저기다 쓸게요. 저기다가. 미안합니다. 응?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공부요? 괜찮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긴 호흡으로. 네. 2년 안에 갈 생각 하지 마시고요. 3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 설 때 또 오세요. 제 수업 들으면 돼요.